안녕하세요. 지니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천시에 현장 건축을 한 30평 목조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량식 목조주택이고요. 건물 사이즈는 9m에 16m입니다. 가장 높은 높이는 대략 한 6m 정도 될 것 같아요. 단열재는 인슐레이션이라는 단열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바깥에 외벽에다가 스카이텍 시공해가지고 단열을 조금 더 높여 드렸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시공하기 전에 레이스킬이라는 자재를 사용해서 조금 띄워가지고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일본 제품이고요. 캠유라는 회사의 제품을 시공해 드렸는데, 이 제품은 건축주분께서 이걸 인터넷에도 찾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공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장에 이걸 저희가 기워치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위가 5mm 철판에 이제 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제품인데, 이게 구멍이 있는 이유는 목조주택은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공판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무암으로 테라스를 시공하였고요. 테라스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할 때 입체로 다 계산을 하는데요. 입체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평수가 대략 한 11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축 평수의 10%는 서비스로 해드리니까 그 비용을 뺀 나머지는 평당 9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슬럼프를 시공해 드렸는데, 여기 건축주분 장모님께서 좀 연로하셔가지고 슬럼프로 시공을 요청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창호가 외부 색상이 까만색, 블랙인데 저희가 기본으로 시공해 주는 거는 흰색이고요. 여기는 건축주분이 따로 추가 비용을 들여서 외부 색상을 블랙으로 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로 기와를 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징크보다는 아무래도 흙으로 구우니까 두께도 두껍고, 그리고 비소리 나는 게 조금 덜 들리고, 공간층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단열에 조금 더 유리해서 저희는 이렇게 기와를 권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분이 꼭 징크를 원하시면 징크 시공도 해드리긴 합니다. 여기는 현관문을 삼성 하우징 도어를 시공해 드렸고요. 제가 지금까지 시공한 문 중에 아직까지 하자가 아직 한 번도 안 났어요, 이 문이. 그리고 문 두께도 일반 문에 비해서 많이 두껍고, 베킹이 3중 베킹이다 보니까 단열이 일반적인 제품보다 단열도가 좀 더 높고 건축주들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저희는 삼성 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현관은 다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밖에서 손에 이물질이 묻고 이렇게 벽이 기대고 그러면 도배를 해드리면 좀 지저분하니까, 타일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해도 그냥 한번 닦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타일을 시공해드리고요. 따로 현관 타일을 시공해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비용 추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관에도 난방을 깔았고요. 자동문 설치해드렸고, 신발장은 바닥에서 조금 띄엄 시공을 해가지고 밑에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단차를 두는 이유는 이렇게 바닥에서 바람이 오면 먼지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안으로 안 들어가게끔, 나올 때 아무래도 바로 떨어지는 것보다 발을 한 발 내딛고 다시 가는 게 덜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픽스창이 큰 게 하나 있어요. 바 두께가 86mm고요. 그리고 이게 유리가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는데 사이사이에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지고 단열이 좋게끔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주분께서 저쪽에나 꽃이나 뭐 그런 걸 걸어 두셔가지고 보실 거라고 픽스를 좀 크게 하셨어요. 이 주택의 구조는 현관, 거실, 다이닝룸, 다용도실, 그리고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작은 방 하나, 그리고 큰 방이 있는데 큰 방 안에는 드레스룸, 부부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자그만하게 세탁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장 높이는 제 기준으로 한 4m 20 정도 되고요. 거실 이렇게 폭은 한 3m 30 정도. 이게 좀 좁은 이유가 건축주분이 원하시는 안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손님 오면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땅 크기가 좀 작으니까 집을 좀 길게 짓다 보니까 거실이 좀 작게 나왔어요, 이 집은. 창은 레이아웃 창이고요. 창 사이즈는 3m 60에 높이는 2200. 여기 건축주분께서 창들을 좀 큰 거를 선호하셔가지고 창이 좀 많아요, 이 집이. 물론 이게 창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비용은 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또 건축주분이 이렇게 창 큰 거에 만족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좀 기분이 좋습니다. 독일식 시스템 창호들이 유리가 하나, 둘, 세 장이고요. 강화 유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페어가 47mm 정도 되니까 이 창은 강원도의 중부 1지역에 가도 사용이 가능한 창입니다, 이 창은. 천장 조명은 저희가 이렇게 조도 밝기가 나오는지 계산해 가지고 라인 조명으로, 라인 조명이 생각외로 밝아 가지고 조도가 나오니까 전체적인 라인이 이쁘게 나와서 저희는 이렇게 시공해 드렸어요. 생각외로 많이 밝아요. 바닥 난방은 엑셀 난방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바닥재는 이게 LX 에디톤이라고 이렇게 나온 지가 이게 한 2, 3년 정도 된 제품인데, 제가 이걸 많이 권하는 이유는 마루는 찌켑이 너무 심하고 타일은 좀 딱딱한 거 떨어뜨리면 깨지는데 얘는 딱 중간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벽에 벽지는 LG 디아망으로 시공했고요. 저희가 시공할 때 한쪽 벽면은 비닐을 치니까 그 비닐을 친 벽, 그러니까 거실 쪽 오픈 공간들은 다 비닐류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실크 벽지를 발라도 크게 문제가 안 돼서 거실만 실크를 하고 방이나 다른 실들은 다 합지로 시공해 드렸어요. 한쪽 벽면에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방 쪽이나 다른 쪽은 합지로 시공을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각 코너마다 다 라운드로 처리해 드렸고요. 락소 몰딩에서 나오는 R30이라는 이 라운드 몰딩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거실 부분은 다 무몰딩으로 시공해 드렸고요. 걸레바지 부분도 똑같이 무몰딩으로 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락스 몰딩 R30이라는 제품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발부가 만들어진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R30이라는 제품을 대고 그리고 스포를 붙이면 1:1 마감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속지 바르고 도배지 바르면 이런 모양으로 마감이 나오는 거죠. 주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도면은 일자로 주방이 되어 있었는데 상의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기역자로 주방을 만들고, 창을 큰 걸 원하시다 보니까 상부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싱크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상부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싱크대도 한샘에서 시공을 했고요.
저희 협력업체에서 20% 할인된 금액에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타일 사이즈가 600에 1200이고요. 건축주분이 내지 라인이 많은 걸 싫어하셔가지고 큰 사이즈의 타일을 선택해가지고 시공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저는 주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방이다 보니까 생각으로 이렇게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그냥 제가 해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닥이나 이렇게 물량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추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형 한 칸 있는 냉장고고요. 상부는 수납 공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요 밑에 냉장고는 건축주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제품이라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구를 짜달라고 한 셈에 의뢰를 해서 시공했습니다. 다이닝룸 겸 보조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손님이 왔을 때 뭐 대화 나누는 공간,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음식 조리해가지고 손님이랑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이런 공간으로 이제 건축주분이 원하셔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닥 난방은 당연히 깔려 있고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방동 쳐가지고 방바닥 해가지고 바로 시공한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시공하니까 하자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타일이 갈라지고 막 해서 여기는 방통을 조금 더 낮게 쳐가지고 위에 이렇게 시다지 작업을 하죠. 모래하고 시멘하고 섞어가지고 한번 깔고 그 위에 지금 타일을 시공했기 때문에 다리 갈라지거나 그리 가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실제 제가 시공을 해보니까. 건축주분이 폴딩 도어를 이렇게 원하셔가지고 단열 폴딩 도어를 시공해드렸습니다. 반대편은 이렇게 보조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한세대로 시공되었고요. 건축주분이 원하시는 사양에 맞춰서 시공되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건축주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채소나 뭐 김장할 수 있게끔 이제 수도가를 설치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시공해 드렸습니다. 다용도실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한심에서 시공을 했는데 이게 건축주분이 원하시는 대로 장을 설치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장들이 엄청 많아요. 건축주분이 깨끗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장들을 좀 많이 설치하셨어요. 거실, 욕실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죽 세면대를 권했는데 건축주분께서 고개 청소나 이런 게 좀 힘드시다고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볼이 있는 조죽 세면대를 해드렸어요. 공간이 넓으면 어쨌든 간에 뭐 활용도 좀 높으니까요. 그래서 양쪽에 공간을 좀 많이 줬어요. 이 화장실 구조가 기역자 구조인데, 기역자 구조에서는 세면대만 요만한 거 하나 놓으면 볼품도 없고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제 건축주분한테 권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매입 수준도 들어가고 좀 고급스럽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개는 이게 여기 뻘쭘하게 놓는 것보다는 공간이 좀 남으니까, 그래서 위로 올려가지고 별도 구매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일단 하나 시공해 드렸어요. 그리고 수건장 밑에 이렇게 조명도 넣어드리고요. 변기는 도비트스 제품의 비대 일체형을 사용해 드렸고요. 이 화장실도 똑같이 매입 선반을 설치해 드렸고요. 변기 쪽으로 물이 튀면 휴지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물이 아예 밖으로 안 튀게끔
그렇게 설치해 드렸어요.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은 3평이고요. 건축주분이 붙박이장을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붙박이장을 했고요. 붙박이장이 없을 시에는 좀 사이즈가 침대 놓고 책상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생활 공간 나올 정도는 되고요. 주등을 껐을 때 이게 이 불만 켜놔도 조금 생활하시는데 불편함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쳐보면 불이 은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조금 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항상 저는 이렇게 커튼박스를 만들면 벽 간접을 항상 넣어드려요. 지금 이게 다운라이트라고 그러는데 3인치 다운라이트인데 하나당 대략 한 8W 나와요. 그럼 세 불이 7개잖아요. 그러면 56W니까 보통 우리 방등이 50W 정도 되니까 불 밝기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실질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면 사각등을 달기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다운라이트를 벽 쪽으로 붙여가지고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수는 대략 한 3.5평, 4평 정도 나오고요. 코너 창하고 좀 큰 창, 2m 대 1200짜리 창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좀 밝게, 채광도 잘 되게. 건축주분께서 밝은 걸, 이렇게 채광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공하였습니다. 붙박이장은 저희 협력업체에서 시공을 했는데, 제품은 한샘이고요. 저희는 소개만 시켜주는 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이 공간이 좀 작아서 한 0.7평 정도 되는데, 이 공간이 원도면에는 현관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더라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셔서 시스템 행가로 시공하였습니다. 드레스룸에는 창호 들어가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환기나 이런 것 때문에 창을 좀 큰 거를 사용했어요. 창은 당연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레하우 창으로 사용했고요. 단열이나 기밀성이 좀 좋으니까 사용하고 있고요. 화장실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작은 수건장을 하나 설치했고요. 변기는 비대일체형으로 사용하였고요. 제품은 도비도스 제품이고 약간의 추가가 발생했어요. 여기는 거울은 불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세면대도 도비도스로 사용했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샤워기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독형 샤워기를 사용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그렇게 시공했습니다. 여기는 항상 하지만 매일 충전을 적용했고요. 철암을 제작해 와가지고 이제 방수 문제 때문에 철판과 그 합판 사이에 공간이 좁으니까 우레탄이나 이런 거 쏘아가지고 단열 잡았고요. 그리고 철암 시공하고 나서 우레탄 실리콘으로 방수 처리를 다 하고, 그리고 메인 스크린, 타입에 그리고 시멘트 보드 시공한 후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화장실, 현관, 다용도실 전체적으로 다 난방을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탁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세탁실이니까 세탁기 당연히 있고요. 건축주분이 여기서 옷
같은 거 다림질 해가지고 보실 거라고 봉도 설치했고, 그리고 보일러가 세탁실 안에 있어요. 여기는요. 이 공간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세탁실 안에 이제 보일러를 설치했고요. 보일러는 콘덴시, 경동 콘덴싱 보일러를, 여기 같은 경우는 한 30평 되는데 한 18,000 정도만 시공해도 되는데, 지 같은 경우는 한 22,000, 한 단계 높은 거를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30평 목조주택을 가보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목조주택 수명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나무로 짓는다고 해서 뭐 썩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습도도 높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콘크리트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 이제 습이 발생할 곳이 별로 없어요. 화장실에서만 습이 발생하는데, 방수 처리만 완벽하게 하신다면 썩고 이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순환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습 발생이나 이런 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공만 완벽하게 하신다면 100년, 150년 이상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평 주택의 평당가는 저희는 660이고요. 기초, 정화조는 5인용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창호나 보일러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창호에 여기처럼 색깔이 이렇게 블랙으로 바뀌거나 이러면 추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소요한다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다른 디자인의 주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